조선에서 왕이 어머니한테 불려가서 울었습니다. 왕이요, 조선의 왕. 신하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호통맞고 꾹 참은 게 아니라 진짜로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그 어머니가 권력을 잡기 위해 죽인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유배 보내고 사약 내리고 심지어 시신을 3일 동안 거리에 전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해낸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어머니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여성 권력자,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역사 속 그 사람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문정왕후 하면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서 본 이미지를 떠올려요. 눈빛 무서운 왕비,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악독한 여인. 근데 사실은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17살에 궁에 들어와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버텼어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1부 17살 소녀 지뢰밭에 발을 딛다. 때는 1517년 중종 12년입니다. 중종은 조선 제11대 왕인데요. 형 연산군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걸 중종 반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요.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던 거예요. 신하들이 즉각 외쳤죠. 왕비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즉위한 지 단 7일 만에 왕비가 쫓겨납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도 운명이 짧아요. 왕비가 된 지 8년 만에 25살로 세상을 떠나요. 출산 직후 산후병으로요. 3살짜리 아이, 훗날 인종이 될 원자를 남겨두고요. 이제 중종한테 왕비가 없어요. 그런데 조정 대신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고요? 경빈 박씨 때문이에요. 중종의 엄청난 총애를 받던 후궁인데 원자보다 6살이나 많은 아들을 이미 낳은 상태였어요. 경빈 박씨가 왕비가 되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할 거고 3살짜리 원자 인종의 자리가 흔들려요. 피바람이 불게 뻔하죠. 그래서 대신들이 서둘러 새 왕비를 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당시 17살이었던 문정왕후 윤씨예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강력한 후궁이 있고 배다른 아들을 돌봐야 하고 언제 권력의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공간에 17살 소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정왕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윤 씨는 천성이 강한하고 문자를 알았다. 거칠고 기가 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조선시대 여성이 글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강인함과 지략을 타고난 인물이었어요. 2부 욕망의 시작, 그리고 두 세력의 충돌. 궁에 들어온 지 17년, 34살의 나이로 문정왕후는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되는 아이예요.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품 안의 아이를 보면서 안 했을 리가 없는 생각.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원대군이 태어나자 조선 조정이 두 개의 파벌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한쪽은 세자 인종을 지지하는 대윤, 중심엔 장경왕후의 오빠이자 인종의 외삼촌 윤임이 있어요. 다른 한쪽은 경원대군과 문정왕후를 지지하는 소윤, 문정왕후의 남동생들 윤원노, 윤원영 형제가 핵심이에요. 둘 다 파평 윤씨 가문이에요. 이름만 보면 한 집안 같지만 실제로는 원수 관계였어요. 이 두 세력이 서로를 모함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유배 보내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1543년, 밤중에 세자가 사는 동궁에 불이 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당시 세간에선 다들 소윤 세력, 윤원노의 짓이라고 봤어요. 세자 인종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요. 그리고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드디어 인종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인종, 이 사람이 참 특이해요.
왕이 됐으면 문정왕후를 견제하고 소윤 세력을 쳐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햇볕 쨍쨍한 날 땅에 엎드려 문정왕후를 위로하고 놀랍게도 적이었던 윤원형을 승진까지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인종의 묘호, 인이 힌트예요. 인자하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다 품으려 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착한 왕이 얼마나 버텼냐면 왕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요. 3부 12살 왕과 20년 권력의 시작. 인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경원대군에게 전위한다. 그렇게 1545년 12살 경원대군이 조선 제13대 왕 명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해요. 수렴청정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정의왕후가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거처에서 중요한 사안만 보고받는 방식이었어요. 문정왕후는 달랐어요. 직접 편전에 나왔습니다. 조선 최초로 왕이 정사를 보는 그 자리에 직접 앉아서 신하들과 논의하고 반대 의견은 강하게 제압했어요. 어린 명종은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었죠. 권력을 잡은 문정왕후가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대윤 세력 제거. 소윤 세력이 명종 앞에서 외쳐요. 유님의 죄가 크니 맺히셔야 합니다. 문정왕후는 즉시 명령을 내려요. 근데 대신들이 제동을 겁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문정왕후가 동생 윤원정에게 몰래 밀지를 내린 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짜라고 시킨 거예요. 대신들이 그걸 지적하자 문정왕후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대놓고 인정해요. 내가 밀지 내린 건 맞아. 근데 유님이 나와 명종을 죽이려 한 걸 알면서 다들 왜 입을 다물고 있었냐. 그리고 얏 유님과 대윤파가 몰래 딴 왕을 세우려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면서 결과는 확정됩니다. 사약. 그리고 시신을 3일 동안 거리에 전시까지 했어요. 2년 들인 1547년 양재역에 괴문서가 붙어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들이 권력을 농간하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소윤파는 즉각 말해요. 대윤잔당해지십니다. 문정왕후는 그 말을 믿고 또다시 대대적인 숙정을 단행합니다. 이게 정미사화예요. 을사사화부터 5년 넘는 동안 숙정된 사람이 100명 이상, 핵심 대신들, 가족들, 심지어 중립을 지켰던 선비들까지요.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정에 어진 사람들이 다 유배당하거나 죽어서 조정이 텅 비었다. 4부 법도 무너뜨린 절대 권력.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문정왕후, 이제 거침이 없어요. 동생 윤원형을 2조 판서에 앉혀요. 관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리. 이걸 쥐면 조정 전체를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조정은 온통 문정왕후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윤원형은 이 권력으로 매관매직을 해요. 돈 받고 벼슬을 팔았어요. 기록에 벼슬 팔기를 시장 장사꾼같이 했다는 말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결정타, 윤원형의 첩 정난정에게 정경부인 직첩을 내려요. 정경부인은 일품 고위 관리의 정실부인만 받을 수 있는 작호예요. 노비의 딸 출신 첩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문정왕후가 법을 무시하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사대부들이 경악했지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1550년엔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불교를 부흥시키겠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불교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반대 상소가 400건 이상 올라왔어요. 문정왕후 꿈쩍도 안 했어요. 심지어 금가루로 그린 불화 200점을 전국 사찰에 보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백성들 세금, 심지어 토지와 노비를 빼앗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5부, 권력의 끝, 홀로 남겨진 무덤. 1553년 문정왕후가 선언합니다.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수렴청정 종료. 명종이 20살이 됐으니까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윤원형을 통해 조정을 계속 움직이고 명종이 자기 뜻에 반하면 직접 불러서 호통을 쳤어요.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 왕인데 어머니한테 혼나고 울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1559년 명종이 자기주도 정치를 시작하려 하자 문정왕후가 불러서 말해요.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네가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어?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1565년 4월
문정황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65세. 20년 권세가 이렇게 끝났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남편 중종 곁에 묻히는 것. 근데 그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종이 묻힌 정릉 주변이 비만 오면 물에 잠겼거든요. 아들 명종이 다른 자리를 찾았고 문정황후는 지금의 태릉에 홀로 묻혔어요. 20년 동안 조선을 손에 쥐었던 여인이 남편 곁도 아닌 곳에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문정황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악녀? 생존자?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이 딱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17살에 쥐레밭 같은 궁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20년을 버텼어요. 그 과정에서의 선택이 정당했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유배됐고 무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근데 역사를 통해 오늘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공포와 욕심이 뒤섞이면 사람은 선을 넘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문정황후는 20년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진짜 원하는 걸 얻었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아들은 왕이 됐지만 어머니 그늘에서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고 남편 곁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두지 마세요.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결국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요.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지키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서 나온 선택이 훨씬 더 오래가고 후회가 없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역사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